네, 안녕하세요. 인지학습법 전문가 홍진표입니다. 오늘 저는 나 또는 나의 자녀가 꼭 가졌으면 하는 그 능력인 바로 창의성에 대해 말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여러분들의 생각과 달리 창의성은 특별한 소수만 가지는, 천재만 가지는 그런 선천적인 능력이 아니다 라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창의성이 천재들의 전유물이라는 생각은 사실 아주 오래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유명한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인 플라톤 역시 시인은 뮤즈 여신이 말해주는 것만 창작할 수 있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이때 그 뮤즈 여신이 바로 창의성과 관련된 여신입니다. 이전부터 창의성은 신의 도움에 의해 발휘되는 산물이라고 본 것입니다. 이 밖에 우리는 위인전을 통해 주인공이 보통 사람은 생각하지도 못한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들을 상당히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 아르키메데스가 갑자기 떠오른 생각 때문에 목욕탕을 뛰쳐나와 가지고 유레카를 외치던 모습,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창의성의 예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창의성의 어원을 알면 창의성에 대한 생각 자체가 근본적으로 달라지실 겁니다. 창의성은 자라다, 성장하다라는 뜻을 가진 라틴어를 어원으로 합니다. 이 라틴어에 대한 파생어가 바로 음악에서 말을 하는 점점 강하게, 이게 뭐죠? 그쵸, 크레센도. 또 증가하다라는 뜻을 가진 영어 스펠링 뭐죠? 네, 인크리즈. 이런 것들이 창의성의 어원을 나타내는 라틴어들의 파생어거든요. 그렇죠. 점점, 성장, 자라다. 어때요? 어원적으로 봤을 때도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나오는 결과물. 이게 바로 창의성이라 볼 수 있겠죠. 현재 심리학계에서는 창의성을 뭐라고 정의하냐면요, 새롭고 유용한 것을 생각해내는 능력이라고 합니다. 즉, 새로움과 유용성, 이 두 가지가 충족돼야 그때서야 비로소 창의성이거든요. 이 새로움은 기발하고 신기한 것을 의미하고요. 유용성은 적절하고 가치 있는 것을 인정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새로움과 유용성 어때요? 특별한 건가요? 그렇지 않죠? 이미 인간도 본래 가지고 있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비가 왔을 때, 우산이 없을 때 어떻게 해요? 가방으로 머리를 가리죠? 물을 마실 때 컵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여기 손을 이용해서 마시기도 합니다. 이처럼 인간은 융통성을 발휘하는데, 이 융통성이 바로 창의성이고요. 이런 창의성의 결과물들로 우리는 생활 속의 문제들을 계속 해결해 나려고 했고요. 이런 생각들이 모여서 지금의 문명이 만들어진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즉, 우리는 창의성이 없는 게 아니다. 단지 우리가 꺼내는 방법을 모를 뿐이다. 이겁니다. 따라서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구성 요소를 훈련한다면 어원같이 점점 증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창의성의 구성 요소 뭘까요? 이에 대한 연구는 1950년대에 미국 심리학협회 회장인 길포드에 의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됐었는데요. 길포드는 창의성을 가진 사람들의 특성을 연구했고요. 그런 연구 결과물로 노력을 통해서도 누구나 창의성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냈습니다. 이에 대한 연구는 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진행이 됐었는데요. 저는 그중 하버드 대학교 사회심리학자인 아마바일 교수의 연구에 대해 좀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아마바일은요, 창의성이 발현되는 과정을 수프를 만드는 것과 같다고 비유했습니다. 즉, 사람의 마음을 소치라고 보는 거예요. 이때 전문 지식이라는 기본 음식 재료를 넣고요, 창의적 사고 기술이라는 양념을 뿌리고 또 내적 동기라는 뜨거운 불로 끓이면 창의성이라는 맛있는 스프가 탄생된다고 본 것입니다. 즉, 전문 지식, 내적 동기, 창의적 사고 기술, 이 세 가지가 창의성의 구성 요소라고 본 거죠. 조금 더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려보면, 우선 창의성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다. 뭐가 있어야 된다? 해당 분야의 지식이 있어야 된다. 만약에 지식이 없이 새롭고 유용한 생각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유행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는 창의적인 사람이 되려면 그 해당 분야의 지식이 있어야 되고, 그걸 습득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 바로 돈이나 명예와 같은 그런 외적 동기보다는 일에 대한 흥미나 즐거움, 도전감 등을 나타내는 그 내적 동기가 있어야 그때 더 창의성이 잘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외적 동기도 중요하지만 내적 동기부여까지 있어야 더 새롭고 유용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전문 지식과 내적 동기 물론 중요합니다. 근데 이것만으로는 안 되고 우리는 기존에 하던 사고의 틀을 깨야 되겠죠. 그때 바로 창의적 사고 기술이 필요합니다. 이 창의적 사고 기술 조금 더 설명해 드릴게요. 창의적 사고 기술과 관련된 논문들을 읽어보면요,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발상기법 또는 발상기법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발상기법이 있으면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수령기법이 있어야 됩니다. 즉 발상과 수령, 이 두 가지가 있어야 창의적 사고 기술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돕고자 제가 한 가지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강남 땡땡땡 맛집에는 왜 사람이 많을까? 왜 많을까요? 한번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정답은 없습니다. 네, 우선 맛이 있어야겠죠? 맛있어서. 또 친절해서, 인테리어가 예뻐서, 또 저렴해서, SNS에 많이 나와서. 그렇죠? 이런 것들이 우리는 사람이 많이 몰리는 요소일 수 있겠습니다. 이걸 말고도 또 뭐가 있을까요? 직원이 잘생겨서? 네, 이처럼 여러분들이 우선 내가 떠오르는 생각들을 한번 펼쳐보세요. 이런 게 바로 창의적 사고의 확산기법, 발상기법입니다. 한번 꺼내보셨나요? 네, 더 이상 이제 생각이 안 난다. 그때 이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더 제시를 할 건데요. 그게 바로 수렴적 사고 기술입니다. 그 수렴적 사고 기술은 생각 정리 핵심인 그 범주화의 개념이 들어가요. 범주화 뭐였죠? 네, 서로 관련된 생각들을, 정보들을 관련된 것끼리 묶는 그런 작업을 의미했습니다. 정답은 없지만 여러분들의 배경 지식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미리 말씀드릴게요. 맛있어서 어떤 범주로 만들어 볼 수 있을까요? 음식 또는 메뉴라고 할 수 있겠죠? 또 친절해서 서비스, 인테리어가 예뻐서 내부 환경, 저렴해서는 음식 메뉴, SNS 많이 나와서 뭐라 할까요? 뭐 마케팅 또는 뭐 광고라고 할 수 있겠죠? 홍보 좋습니다. 직원이 잘생겨서 뭘까요? 네, 서비스가 좋은 건가요? 네, 이렇게 우리가 한번 범주화 해봤습니다. 이렇게 묶는 과정이 끝이 아니에요. 지금 과정이 더 중요한데요. 이제 이 범주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 밑에 더 떠올릴 수 있는 생각들을 다시 한번 꺼내보세요.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메뉴가 다양해서 이런 거 있을 수 있죠. 뭐 재료가 신선해서 이런 거 있을 수 있습니다. 내부 환경 청결해서, 뭐 조명이 좋아서, 마케팅 홍보, 뭐 TV에 나와서, 또 이벤트를 해서. 여기서 지금 내부 환경이 있으면 뭐가 있겠어요? 외부 환경 있겠죠. 이렇게 내부 환경, 외부 환경 또 묶으면 뭐라고 할 수 있어요? 네, 환경. 외부 환경 뭐가 있어요? 이동인구가 많아서, 또는 뭐 주변 문화시설이 많아서 등등 있겠죠. 어때요? 그냥 발산했던 거에 비해 수렴을 했더니 갑자기 더 많은 생각들이 떠오른다는 거 보였죠? 일본에서는 이런 과정을 바보의 벽을 뛰어넘는 과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창의적 사고 기술은 꺼내는 것만이 아니라 수렴적 사고 기술까지 들어갔을 때, 그때서야 더 새로운 또 유용한 생각들이 떠오른다라는 것을 보셨습니다. 지금까지 창의성이라는 것은 과거 사람들 생각처럼 특별한 사람, 천재만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구성 요소에 따라서 훈련만 한다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네,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창의성을 나도 가질 수 있다 라는 자신감 꼭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부모라면 자녀들에게 그러한 구성 요소들을 어떻게 하면 채워줄 수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